짜잔! 네, 이제 2편, 아이고, 이게 얼굴에 붙이네요. 네. 2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는, 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모르는 시를 딱 처음 접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시간에 배운 건데, 이제는 그때는 뭐 공부로 배웠죠. 그죠? 네. 그 이론으로 배우고 암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리고 운율 있는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글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게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감정, 정서, 메시지를 운율 있는 언어로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문학 장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독자는 이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작가가 느끼는 그 감정이나 정서를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주제가 되는 거다. 네. 여기 감정이랑 정서를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독자가. 그게 바로 왜 시에서 말하는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의미적인 기능이 있고 음악적인 기능이 있고 회화적인 기능이 있어요. 시의 3요소. 그게 뭐냐면 의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제. 네, 그 뜻을 감정이나 정서 이거를 전달하는 기능을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의미적인 기능이고 음악적인 기능은 아까도 말한 은율 있는 언어에 제가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율은 반복적인 요소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국어 시간 같나요?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조금 제가 더 있다가는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회화적인 기능은 이미지예요. 어떤 현상이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형성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제, 은율, 이미지. 이거 우리 옛날에 국어 주관식에 꼭 이거 3개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공부 안 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독후활동지 보면 막 이게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네. 하이퍼틱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실은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그마라는 이야기도 시가 아니라 뭐였죠? 시는 도구마라 그랬나? 또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도구마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제가 볼게요. 네, 주제. 네, 먼저 보시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전달하자는 생각, 그리고 시에 담겨 있는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걸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글에도 주제가 다 있잖아요. 어떤 글에도 모든 글엔 주제가 있죠. 근데 시에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 봤고요. 그 다음 은율 한번 볼게요. 은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은율 같은 경우는 시를 읽었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가락 같은 거를 은율이라고 하거든요. 더 쉽게 생각하면은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지금 피아노로 치지만 리듬이 느껴지잖아요. 그 리듬을 바로 은율이라고 해요. 시는 노래만큼 막 리듬이 분명하진 않지만은 노래만큼은 아니지만 긴 산문을 읽을 때는 긴 글을 소설이나 산문 같은 거 읽을 때는 확실히 조금 다른 음악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은율이라고 하는데 은율은 규칙적으로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외형률이랑 내재율로 바뀌어요. 내재율 먼저 한번 보면은 이제는 이 자유시 같은 경우는 거의 내재율이거든요. 좀 생각 좀 바꿔볼게요. 내재율은 요거죠. 규칙성이 없이 시를 읽었을 때 산문과는 조금 다르게 은율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분명하게 그렇게 음률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유신 거죠. 그런데, 3문을 읽을 때랑은 조금 다르네? 약간의 리듬이 있네? 그게 바로 속으로 흘러서서 내재율이라고 하거든요. 내재된 음률이라고 해서 내재율이라고 하고, 이제는 밖으로 다 드러나서, 이거는 시의 속으로 숨어서 흐르는 거.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리듬감은 약간은 느껴져. 그러면 이걸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고, 내재율의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의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기절 쓰면 한 기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어때요? 이 시를 읽으면 딱히 막 규칙성을 찾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는 산문을 읽는 것이랑 같지는 않죠. 그죠? 이런 운율이 바로 내재율이다. 자유시예요. 근데 외형률 같은 경우는 내재율은 이렇게 잠재적인 운율이죠. 그리고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외형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정한 글자 수나,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글자 수나 일정한 등의 반복으로 반복이 돼야 돼. 반복. 규칙적인 리듬이 느껴지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모든 리듬은 무엇이든 반복될 때 형성된다. 반복이 될 때 이제 리듬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제는 내재율을 강하게 느낄 거고 누군가는 또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같나? 반복이 있나? 뭐 이렇게 리듬감이 있나? 이렇게 내재율은 그런데 그래서 뭐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적합하진 않아요. 내재율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는 명확하겠죠. 이거는 외형률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재율, 외형률을 시를 보면서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내재율에도 가깝고 어떤 시는 외형률에도 되게 가까운 시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둘 중에 봤을 때 이제는 약간 내재율에 가까운 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형률을 이제는 제가 이거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지금 노란색 보시면 너무 여운 있게 읽었는데 빨리 제가 지나갔나요? 이게 뭐뭐라면으로 끝내서 문장의 끝부분을 반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잊었노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해서 문장 종결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네, 외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시어를 반복한 거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문장의 종료 형태를 문장 종결 형태를 반복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외형률은 반복에 의해서 리듬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률의 예시를 조금 다른 걸 한번 들어볼게요. 외형률의 아까는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제는 수미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수는 뭐냐면 머리 숫자고 꼬리 미자거든요. 머리와 처음과 끝을 이렇게 관계 있게 만든다, 같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일하게 반복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김소월의 산유화 읽어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 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색칠해 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이 처음과 끝이 이제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율 형성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시 앞과 끝을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서 안정감이랑 되게 통일감을 줘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거를 이제 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도 많이 썼었어요. 심상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자기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이제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 청각, 네,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죠. 인간의 감각 5개.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그림,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를 이제 심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촉각, 후각, 미각 말고 이제 뭐 6번째 감각이 있다고도 하죠. 이거를 초감각적인 감각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을 본다든가 여자의 육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할 때 이렇게 좀 초감각적인 이야기 그거를 이제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5가지 감각 보시면 제가 5가지 감각에 이제는 맞는 시들을 읽어드릴 건데요. 시각이에요. 자,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오면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러면은 이육사의 청포도인데 여기 뭐예요? 이제는 눈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감각할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돼지 같은 얼굴 하면 돼지가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뭐 눈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이제는 사용되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색채어가 많아요. 색채어. 그래서 푸른 바다 아니면 흰 돛담배 그래서 색채어가 많으면 이거를 통해서 시각적인 감각을 느껴주면 시각적인 이미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청각이에요. 청각은 이제 귀를 이용한 거죠. 우리가 이제는 감각할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의성어나 뭐 이런 의성어 같은 그런 소리와 같은 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청각적인 거랑 같죠. 그래서 김건규의 상행 읽어보시면,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그랬죠. 어때요? 이게 뭐 귀에 소리가 들리는 듯 하시나요? 막 의성은 빵빵 막 이런 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청각적 이미지를 잘 활용된 사례가 되겠죠. 이제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아주 먼 옛날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영도의 엄마 걱정인데요. 이 촉각적 이미지는 이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끈하다, 매끈하다, 뭐 촉촉하다, 까끌하다 이런 것도 피부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예시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눈시울이 뜨겁다 그랬죠. 뜨겁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촉감으로 얻을 수 있는 감각의 성질이 이제 크기 때문에 촉각적 이미지에 해당하고요. 또한 윗목의 경우 추상적으로 윗목이라고 하면 이제 온돌방에 온기가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년 시절이 굉장히 추웠다, 차가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니까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이제는 촉각적인 이미지를 살린 시입니다. 다음은 미각인데요. 이 미각적 이미지는 맛의 감각 같은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뭐 쓰다, 맛보는 거죠. 그리고 달콤한 솜사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각에 관한 느낌, 이미지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후각 보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후각적 이미지는 코라고 하는 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를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안다. 그것이 아직도 세상 사는 물리를 터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퀴퀴하게 썩은 냄새 속에서
신경님의 나의 신발이. 이게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이래서 달콤한 냄새 그리고 썩은 냄새, 향긋한 꽃내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좀 예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랑 이제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시의 3 요소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좀 낯선 시를 봐도 이제 쪼끔은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